요새 황철수 선수 감옥 갔다 성숙해지신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올해 술을 끊었어요, 철순이가 진짜로. 삐리진 양반은 몸 공개 안 하나요? 그거 뭐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병원 갈 정도예요. 대부 시절의 혹독한 방식들과 선배들의 가르침도 지금의 이승철을 있게 한 게 맞을까요? 여기서 그냥 던져버린다. 보디빌딩 종목을 하면서 후회하셨던 적이 있나요? 보디빌딩에서 후회했던 적은 저희 Q&A 하기로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그렇지.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열심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몇 개만 골라서 진행해보는 걸로 할게요. 최대한 그래도 많이. 그래서 첫사랑 얘기는 안 해주시겠죠? 자신들한테 계란찜. 그 와이프가 첫사랑이에요, 저는. 따로 이제 뭐 어렸을 때 연애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저희 시절에 그 연애가 흔하진 않아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운동했으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선수 생활이 시작이 됐거든요. 훈련만 했죠, 훈련만. 누구 만나러 다니지는 않고 훈련만 했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체육관에 갔는데 알바 나온 인포였는데 와이프랑 그때 만나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만약 요즘 세대로 태어나셨더라면 어느 정도까지 몸을 만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 이제 성향이 같은 성향이라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옛날에도 지금처럼 정보가 많고 운동 여건이 똑같았다면 정말 뭐 20대 중반 정도에 저는 가지 않았을까, 올림피아 쪽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나라 1등을 한 게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7년 만에 1등을 했으니까. 대부 시절의 혹독한 방식들과 선배들의 가르침도 지금의 이승철을 있게 한 게 맞을까요? 대부 시절 제가 다녔던 체육관 관장님 성함이 박만석인데 그 관장님하고 바로 이제 선배가 박인정이라고 있어요. 그 형님하고 관장님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지. 뭐 혹독하게 뭐 시킨 건 없다. 그냥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포징 같은 거 잘 가르쳐주고 봐주고. 그래도 이제 그 영향이 되게 컸죠. 다 보면서 따라했던 그 영향이 몸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계기였다. 이번 주 일주일 식단 공개해 주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침에 항상 계란 먹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아침 9시에 계란 오트밀 먹고 12시에 또 닭가슴살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 갑니다. 훈련 가기 전에 보충제 먹고 훈련 후에 바로 보충제 또 먹고 보충제 먹은 다음에 이제 한 40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는 뭐 이제 소고기 먹을 때도 있고 뭐 닭가슴살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에 주로 이제 틸라피아 먹어요. 그렇게 끝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오늘 비빔밥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 편하게 먹는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냥 던져버린다. 닭가슴살이나 쌀밥이 너무 질리고 물릴 때 어떤 걸로 대체하셨는지. 그런 게 없어요. 질려도 먹는다. 저는 한 번도 맛없어서 안 먹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음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별로. 이거는 되게 맛있는 음식이다, 맛없는 음식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단백질 몇 그램에 탄수화물 몇 그램, 지방이 어느 정도 들었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지. 이게 질리는데 이거 먹기 싫다. 절대 몸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닭가슴살 제품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요즘 닭가슴살 제품이 너무 많아서 생닭은 이제 꺼내서 녹여서 좀 삶고 해야 되니까 가장 편한 건 이제 냉동닭, 냉동 제품, 닭가슴살 제품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밥 한 공기에 김치랑 같이 먹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제품 소개했는데 조만간 또 다른 제품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을 많이 드셔서 꿈에서 닭이 나와서 쫓아오거나 죽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체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보딩협회 시절에는 시합 체중이 100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아예. 근데 이제 프로로 전향하면서 120kg가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몸에 부담이 생기는 거. 근데 그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 생활을 40에 시작했으니까 40이면 미국 애들은 다 은퇴할 나이인데 늦은 나이에 체중을 불리려다 보니 약간 부담이 더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10kg까지는 몸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 크게. 근데 이제 110kg가 넘어가면 보디빌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심장이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피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예. 심장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 검사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검사만 잘해서 심장이 일을 잘하고 있고 너무 커지지만 않는다면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요새 황철수 선수 감옥 갔다 성숙해지신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올해 술을 끊었어요, 철순이가 진짜로. 그렇게 이제 맨날 술만 먹던 놈이 술을 끊다니.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자기도 느꼈겠지. 나이가 있는데 잘못하면 끝이다.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황철수. 철순아, 그렇게 끝까지 가자. 벤치프레스 불균형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불균형해요. 저도 불균형해요. 뭐 양쪽이 다 다르잖아요. 어깨에서부터 팔, 가슴 근육도 자체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동작을 맞춰서 해라. 다 보이잖아요, 벤치프레스가. 그럼 똑같이 맞춰서 하고 한쪽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그만둬라. 다시 힘이 충전되면 다시 똑같이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쪽이 좀 따라와요.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한두 종목 정도는 괜찮은데 세 종목 이상 시작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 모든 힘을 8, 90%를 다 쓰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한두 종목만 가지고 끝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한 2가지 종목을 했는데 가슴 운동이 다 됐어요. 여기 가슴 근육을 다 지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종목만 하셔도 충분하다. 정말로 운동이 다 돼서 3번째 종목이 안 될 수가 있고,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세트 수를 많이 하니까 진짜로 지쳐서 3번째 종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운동하는 걸 봐야 되니까, 이게 말로만 듣고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활동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빨리 지칠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없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뭐 탄수화물을 잘 섭취하고 충분히 쉬고 온다든가 그러면은 운동이 더 잘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 시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서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니까 힘이 다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운동 중간에 약간 그 탄수화물 보충제를 먹으면서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항상 운동하기 전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운동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너무 길어서. 몇 달 동안 왼쪽 어깨 불안정, 상완골, 전방 활주 느낌. 지금 이제 어깨 부상 문제로다가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항상 하던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깨에 다치고 나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고 벤치프레스가 안 되고 그 숄더 프레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벤치를 좀 눕혀놓고 뒤에 이제 견갑골을 좀 잘 받쳐진 상태에서 등 근육을 잘 받쳐준 상태. 그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하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밑에다 놓고 한다고 했죠. 밑에 쪽에 약간 이렇게 더 들고 밑에다 넣으면 디클라인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는 좀 위에다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디클라인 느낌이다, 약간. 그러면서 어깨가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계속하고 회전근개 훈련도 계속하고 재활 훈련도 하고 하면서 주변 근육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통증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낫지 않거든요. 저는 3번 다쳤는데 낫지가 않는다. 평상시에 내가 한 130을 했어, 다치기 전에. 130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중량을 낮춰야 된다. 중량을 낮춰서 운동이 잘 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운동을 잘 되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라. 그 자세에서도 중량이 많이 들어가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하던 중량보다 좀 낮춰서 훈련을 하면서 근육량을 키워라. 근육을 좀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주변 근육까지. 근육을 키우면 중량은 올라가요. 주변 근육들이 좋아지면서. 그러려면은 또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운동이 되게 하고 휴식을 잘 취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잘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좀 길게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에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브로짐 아직 잘 가시는지 실제로 뵙고 싶네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분이신지라. 예, 잘 있습니다. 예. 브로짐에서 운동하려고 제가 이사를 한 겁니다. 브로짐을 운영하는 그 형님이 이제 좀 친하니까, JD 형이라고 친하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뭐 살면서 운동해보자, 한번 이사하면 어떨까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브로짐에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2시에서 한 4시까지 훈련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나요?
아유,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사진 찍어주시죠. 당연하시죠. 화가 많아지신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물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이고 유쾌한 모습을 좋아하는 좀 구독자가 많고 저 또한 그런 구독자여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선배님들 만나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찍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이버 레카 어디에 가나 다 있잖아요. 여기 보디빌딩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싸우기 싫으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조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돌려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저도 느껴요. 예. 잘 보신 거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원래는 유쾌하신 거잖아요. 아, 당연히 유쾌하지. 예.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로 믿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수들이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른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해가 될까봐 그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네. 헤비급의 로딩 수분 조절 염분 이런 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개개인이 다 해봐야 되는 거라서 누가 얘기해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회 보통 일주일 전에 몸이 완전히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혈관이 막 다 튀어나올 정도의 완성된 몸을 갖고 있어야지 시합 때 수분 조절을 잘 해서 완벽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일주일 전에 다 완성된 몸에서 로딩 밴딩 같은 거는 저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딩 밴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약간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한 3일을 적게 먹고 그러면 조금 약간 더 달라붙는 느낌이 나고 다시 이제 3일 늘리는데 하루는 많이 먹어서 다시 올라오게 하고 이틀째 이제 수분 조절을 시작하고 이제 하루 전날 몸 상태를 봐요. 수분이 잘 빠졌으면 최고의 몸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수분을 끊고 나가면 되는 거고, 약간 물이 차 보인다, 또 수분 조절을 해서 시합 당일날 몸이 잘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해봐야 돼. 계속 시합 때마다 계속 해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준비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보디빌딩에서 1, 2번 포즈를 어떤 식으로 보기 좋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1, 2번 포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궁금합니다. 하트를 2개나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각각 포즈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좋아야 돼요. 진짜로 다 좋아야 돼요. 전면 포즈에서 다 보이잖아요. 팔도 보이고 광배도 보이고 전체적인 가슴 라인도 보이고 복근도 보이고 하체도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리고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즈를 딱 잡았을 때 모양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이상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힘을 줘서. 그래서 힘을 적당히 줘야 돼요. 힘을 적당히 주고 모양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힘을 너무 좀 하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된다고. 이 모양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힘을 너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힘을 많이 준다고 근육 모양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포즈 연습을 할 때 모양을 만드는 걸 연습하세요. 힘은 적당히 주면서 모양을 잘 만들어서 예쁘게. 2번 포즈도 마찬가지. 보통 광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리도가 좀 좋아야 되고 광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광배가 잘 나오려면 잘 뽑아야 되고 역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 위치가 중요하다. 몸통이 큰 사람은 약간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허리가 좀 얇게 보여야 되게 만드는 거고, 허리가 얇은 사람은 조금 더 위아래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역삼각형이 잘 라인이 살게 만들어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트 2개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몸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진 양반은 몸 공개 안 하나요? 그거 뭐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병원 갈 정도예요. 빨리 가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아저씨 빨리 운동 시작해. 영화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최근 보신 영화가 있다면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본 영화 바로 뭐였지? 재밌는 거 있었는데. 요즘 인기 있는 영화 군체.
아. 군체. 별로 이제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군체. 마지막이 좀 아쉽지만. 가장 좋아하는 애니가 어떤 걸까요? 아, 애니 좀 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도 애니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극장판 그 귀멸의 칼날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악마가 씌어가지고 그 뭐 전기톱 그 뭐지? 체인소맨. 아, 체인소맨. 그 체인소맨도 재밌게 봤어요. 다음 편은 언제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올해 나올래나? 아이맥스로 보셨나요? 아이맥스 봤죠. 귀멸의 칼날은 2번 봤어요. 리클라이너. 이게 편하게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좀 선호하거든요. 제가 몸이 크다 보니까. 리클라이너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4D로 봤는데 4D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운드가 좋은 데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집중이 안 됩니다. 20대 초반이셨을 때 클피 종목을 생각해 봤을지도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클피 종목이란 그 몸이 그냥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그 몸 상태가 클피 몸이에요. 만약에 옛날에 그런 클피 종목이 있었으면 저도 한번 뛰어봤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몸이 완성이 되니까 그 몸 상태에서 더 붙이면 헤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 클피 선수들 좀 힘들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몸이. 외국인은 몸매도 타고나고 등도 엄청 넓게 붙으니까 힘들잖아요. 이기기. 타고난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헤비급을 가야 된다. 근육 사이즈를 늘려서 단점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힘든 일이죠. 외국 애들만큼 사이즈를 붙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둘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건 뭐 자신 선택이니까. 컬피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진짜로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고 하면 오픈으로 가는 거고. 보디빌딩 종목을 하면서 후회하셨던 적이 있나요? 보디빌딩에서 후회했던 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만두는 사람도 제일 많고. 이제 아쉽죠. 진짜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뭐 이렇게 받으면서 운동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성적을 내면 또 연봉이 더 올라가고 뭐 은퇴 후에도 편하게 잘 살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비인기 종목이 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걸 좀 느껴봤는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받을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셔도 보디빌딩을 하실 건가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인기 종목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인기 종목을 하면 어떤 종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건 없죠. 어떤 분야의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내가 이제 뭐 딱 하나를 정한 건 아니고 올림픽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질문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려가지고 유튜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답글을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답변을 들으시려면 하트를 꼭 남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